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돼서 이제 몇 차례 이제 통과를 촉구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제도권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생하고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의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미국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의 달러와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이 통과에 대한 그런 이제 희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는 미 상원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몇 개의 이해상충 조항들이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법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반대 의견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 뭐 이런 정보보호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향후에 이제 수사하는 데 상당히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은행권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이자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크레디티 법안이 이제 뭐 통과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화당 아까 전체 이제 상원 의석 중에서 이제 60%인 이제 60석을 이제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53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7석이 모자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해충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 여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관련된 법이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표결 전 이제 이런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에는 이제 해당 법안을 이제 그러니까 이 상정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만약 상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반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9월 15일 날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연 이런 이제 미국에서의 가상화폐 통과가 국내의 이제 가상화폐 시장과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라는 부분도 조금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를 일정 부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도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한 연관성을 좀 봐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은행권과의 이제 어떤 합종연행이 이제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권과의 어떻게 이제 협력 관계가 되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이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비트코인 차트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미 이사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자산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변동성이 강한 지금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 쪽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돼서는 확실히 지금 미국에서는 좀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기존 은행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제가 볼 때는 국채와 금리에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통과의 의지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이 코인 시장인 종목들도 움직이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움직임은 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부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그 제도권에 편입돼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될 만한 코인들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돼서 어쨌든 파이프라인 어떤 시간 타임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1월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통과의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도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우리금융지주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는요. 핀테크 쪽으로 이제 단알 들어갑니다. 네, 우리금융지주면은 금융사인데 스테이블 코인과도 관련이 있나요?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국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은행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핀테크 혼자서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의 이제 리스크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워낙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좀 늦어질 가능성 여전히 있는데 만약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환원은 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보듯이 이제 이런 수익이 커지면 그에 따른 주주 환원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주주 환원책이 지금보다 상당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2분기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예대 마진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배당 여력이 확대가 되면서 배당이 많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주주 환원율이 한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4%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주로서의 뭐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제는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곤 있는데요. 뭐 박스권 상단이 이제 4만 원대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께서는 단알입니다. 지금 포인트 이거 단기적인 관점이실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종목을 찾아왔는데 일단은 이슈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국내 피지사 중에서 최초로 이제 오픈 스탠다드 생태계에 공참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오픈의 핵심 참여사로 지금 합류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좀 통과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태계로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코인들이 좀 많이 쓰이게 될 것이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단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삼성 관련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좀 쌓였다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경 간의 좀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뭐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윗골이 달리긴 했으나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지금 이슈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파이프라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매물대벽이 좀 상당히 7,000원에서 9,000원대가 좀 상당히 두꺼운 상황이기 때문에 7,000원 이상의 어떤 제가 볼 때 매물벽을 소화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 7,000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 두 가지 종목 봤고요. 두 네.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 갔다 오셨는데 이제 관련된 멘트를 대미투자 협상에 진전이 있고 9월 투자 1호 발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어떤 얘기들이 서로 오고 왔는지 네. 그것이 결국에는 종목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알아봅니다. 윤현미 이사님, 이 이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 좀 했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수장했던 분의 어떤 전격 경질에 이어서 지금 이제 김 장관이 나가서 어쨌든 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의를 했다는 부분들, 또 여기에 더해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다, 여기서 또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의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북한의 얘기를 좀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좀 복잡 미묘하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 장관은 뭐 인터뷰에서 일정과 관련돼서는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이 섹터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에너지 중심, 아직은 뭐 반도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오진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 자체가 뭐 근거 없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 1차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제가 볼 때 투자가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뭐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짓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캐펙 투자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9월 이후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대부분의 산업군의 투자가 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최종적인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서 차이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조선, 방산, 여기에 더해서 뭐 반도체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서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이 먼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순환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은 뭐 에너지 이야기도 제일 먼저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어느 쪽이 좀 먼저 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시장 전략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네, 뭐 좀 전에 뭐 윤 이사도 이제 얘기했듯이 지금 뭐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지금 뭐 대미 투자 협상이 끝난 지가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뭐 1호 투자가 계속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 와중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로 해서 이제 1호 투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도 뭐 9월 중에 뭐 지금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데 뭐 9월 중에는 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계속 에너지 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뭐 지금 뭐 산업통상부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 자료나 뭐 아니면 뭐 반박 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뭐 대부분 이제 에너지 쪽이다라는, 이제 반도체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지만 이제 내용 뭐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필요로 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투자는 아마 계속 요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뭐 순서를 이제 조정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뭐 어느 게 순서가 정해지느냐, 순서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아마 국내에서 미국 내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아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네네. 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미 투자 같은 경우 지금 이게 투자를 한다 만다 얘기가 지금 1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너무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 관련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보셔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에너지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신재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원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인프라가 되는 건지 아무래도 종목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임순재 대표의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윤현미 이사는요? 원전 쪽이군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선은 가장 경쟁력 있고 확실한 종목으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전에 수주 소식이 좀 나왔죠. 사실 뭐 안타깝게 시장 자체는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오만의 이제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왔고 금액이 한 9,3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만까지 보면 사우디 오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자체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6조 원이 넘어간다, 뭐 6조 원까지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빌 게이츠가 창업한 이 테라 파워와 관련돼서 지금 SMR 핵심 이제 기자재 제작을 맡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저는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또 가스터빈까지 봤을 때 좀 빅테크와 연결이 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7일 거의 한 14만 원대 대비해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7월 한 거의 말부터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급락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매물대를 조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일단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일전기인데요. 그럼 전력 인프라 보시나요, 대표님? 네, 그렇죠. 일단 뭐 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아마 1호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스 복합 발전이나 아니면 가스 발전, 터빈 발전이 아마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텍사스 지역 내에 이런 이제 가스 복합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뭐 이런 이제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발전소가 단순히 이제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전력 설비와 관련된 그런 분야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대형 변압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2kV 이하의 이제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변압기가 사용되는 곳이 신재생이나 ESS, 그다음에 인버터 등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지금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전체 수출이 매출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의 대부분을 미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와 관련된 그런 이제 변압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전력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제 썬밸리 중심으로는 계속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네요. 그거에 따른 이제 변압기 수요도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1,642억으로 전년 대비 한 28%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20억으로 이제 3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이제 전력망 교체 산업 자체가 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변압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변압기 관련돼서 뭐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의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네. 미국 내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관세가 물린다라고 해도 이게 대부분은 아마 이거를 이제 발주하는 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5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렇죠. 그때 이제 관련돼서 뭐 AI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이후에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관련된 투자 뭐 계속 지금 뭐 아마
그 중간 선거까지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AI 데이터 센터가 다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 조금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전 고점 수준인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거인의 시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지만 이렇게 또 하락할 때 기회로 삼아볼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볼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